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철학의 발생 발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철학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주체 철학의 창시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주체 철학의 과학성과 혁명성, 그 거대한 생활력을 원리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서는 선차적 요구입니다. 그것은 주체 철학이 창시되고 발전해온 과정이자 주체 철학의 진수가 발견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전진하는 데 따라 하나의 정연한 체계로 완성되어 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은 자기의 고유한 합법직성에 따라 발생하고 발전합니다. 그 합법직성이란 한마디로 인민대중의 참다운 철학사상이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 역사 발전과 혁명 발전의 요구가 집대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창시되고 심화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철학이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의 앞길을 밝혀주는 참다운 철학으로 되자면 그 시대의 실천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철학사상 발전사를 돌이켜보아도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와 철학의 이러한 관계를 놓고 볼 때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새로운 철학사상이 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새로운 철학이 저절로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은 오직 인민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고 발전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 철학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철학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주체 철학은 명실공히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철학, 수령님의 존엄감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독창적인 철학입니다. 이것은 주체 철학이 단순히 이전 시기의 노동계급의 철학을 기승발전시킨 철학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나 또 그 진수와 원리로 보나 전혀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체 철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시는 과정에 창시하신 철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20세기 전반기로 말하면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판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만 국한되어 온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세계적 범위에도 확대되고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해방투쟁이 급격히 악량되었으며 그것은 가기한 조건과 환경에서 다양한 성격을 띠고 벌어졌습니다. 계급적 지배와 예속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계급 해방투쟁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도 벌어졌습니다. 계급해방투쟁인 경우에도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봉건투쟁이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끝장내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 등으로 가기한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오랫동안 착취계급 사회에서 역사의 대상, 착취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어온 인민대중이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방향타를 쥐고 자기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자주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의 투쟁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은 마땅히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사상의 기초에서 진행되었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민은 민족 해방의 꿈은 컸으나 올바른 사상과 러선이 없어 역사에 3.1 인민봉기와 같은 비교만을 남겼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구두를 교양하고 조직화해서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리탈되어 용도권 쟁탈 싸움과 말공부만 하고 있었으며 대중을 단합시킨 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막수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해서 독립을 일으켜보려고 망상했습니다. 혁명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가끔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다녔으며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구체적 현실을 떠나서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심하게 작용하였으니 혁명의 앞길이 열릴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사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사상과 니론에 대한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특출한 사상리론 활동에 의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밝히는 것을 혁명투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비상한 정력으로 혁명사상과 니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사상과 니론의 출발점으로 되는 진리를 발견하시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구두를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주체사상의 출발점, 주체철학의 초석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체철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혁명철학, 정치철학으로 발전시키신 철학입니다. 철학의 진가는 그것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주는가 하는 데 의해서 평가됩니다. 철학을 단순한 학술적인 이론체계의 범위에서 벗어나 현실에 철저히 발을 붙이고 인간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 참다운 정치 철학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모든 철학적 사색을 인민을 위해 바치는 인민의 수령에 의해서만이 빛나게 해결되게 됩니다. 이민위천을 한생의 자명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철학의 진수를 발견하신 데 굳히지 않으시고 시대가 발전하고 혁명이 전진하는 데 따라 주체 철학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해서 복마는 철학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사회주의 위협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철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철학적 사색을 이어나가시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두 차례의 혁명 전쟁과 두 단계의 사회혁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 건설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존인미답의 길이었으며 그 길에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그 어느 고전에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님께서는 강고하고 복잡한 우리 혁명을 승리로 용도하시는 과정에 자주적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기중하고 풍부한 경험을 찾으시었으며 그것을 일반화하시어 주체 철학을 인민대중의 혁명 실천에 복마는 위대한 혁명 철학으로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님께서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 과정에 사상리론 활동을 끊임없이 벌리시어 발전시켜 오신 주체 철학은 우리민뿐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자조시대의 유일한 종치 철학으로 됩니다. 위대한 주님께서 창시하시고 발전시키신 주체 철학은 자기의 고유한 사상 정신적 원천과理論적 존재를 가집니다. 새로운 철학, 새로운 세계관은 결코 빈터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사상 정신적 원천과理論적 존재를 가집니다. 주체 철학이 사상 정신적 원천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위대한 주님께서 아버님이신 김형직 선생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지온의 사상이며 주체 철학의理論적 존재는 다름 아닌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위대한 주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지온의 사상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민족 자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위대한 주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민족의 주체, 혁명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의 지도 사상인 주체 사상을 창시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온의 사상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의회에서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철학사상이 창시될 수 있는 귀중한 미천으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모색하시는 나날에 선행한 혁명사상인 막스 레닌주의를 깊이 있게 탐독하시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령님께서는 선행리론이 제기한 숭고한 이념과 혁명적 원칙을 기중히 여기고 고수하시는 한편 선행리론을 교조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실천과 결부에서 창조적으로 대하시면서 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셨으며 마침내 선행리론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자주시대의 새로운 세계관인 주체철학을 창시하시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철학은 막스 레닌주의를理論적 존재로 한다고 합니다. 주체철학이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철학, 종치철학으로 창시되고 발전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님께서 지니시었던 뛰어난 천품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조국과 민족,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비상이 뛰어난 예지와 탐구력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 것으로 해서 우리 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의 젊으신 나이에 선행리론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모든 사상과 문화에 정통하실 수 있었으며 태동하고 있던 자주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 요구를 명철하게 포착하시고 그에 완벽한 해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 인류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인간사랑의 철학, 주체철학이 창시되고 발전되어 옴으로써 인민대중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철학을 가지고 있는 남다른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주체 사상의 승리를 위해서 옥색에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